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P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에는 빨간 장미를, 그죠? 빨간 색깔의 흐름이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 뭐 이런 매파적 발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양시장이 마이너스 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오늘과 같이, 그죠? 하락을 하다가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저가에 끝나는 날이 가장 주식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은 날이죠. 왜 하락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어떠한 투자 자세를 가져야 될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ELS 만기 폭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3년 전에 가입한 홍콩 H지수 이 영계 ELS가 월별로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죠. 1월 12일까지 만기 도래한 부분, 상품 부분에 있어서는 약 51%의 손실이 확정되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1조 6천억, 그리고 4월 달엔 2조 5,600억 정도의 이 만기도래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50%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오늘도 홍콩 H지수는 4%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금투세 폐지,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언론들은, 그죠? 총선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주식이, 그죠? 불로소득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고통, 심리적인 고통, 이런 부분들을 견디고 또 그 속에서 투자를 제대로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그런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돈 번 게 무슨 죄인 양, 그 부분과 연관돼서 자꾸 이야기하는 언론 플레이들은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자, 주식 매매의 차익에 과세하는 경우엔 우리나라가 양도세, 거래세, 상속세 모두 다 부과되는 이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프랑스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금투세를 1988년도에 도입했었던 대만이 1년 만에 없앴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자, 미국, 일본엔 거래세가 없고 거래세가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세금 다 하겠다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체감 온도가 영하 56도라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북극 한파에 노출된 부분이 1억 4천만 명, 항공기가 5천여 편 결항되고 15만여 가구가 정전이고, 유정이 얼어붙으면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11개월 만에 최저치가 될 정도로 그런 극심한 한파가 몰아치는 반면에, 유럽에는 또 영국, 프랑스, 독일에는 폭우고 폭우로 물난리가 나고 있고, 또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 핀란드, 북유럽 쪽에서는 영하 40도 한파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지구 곳곳은 기후 이상 변화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친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이라든지 이쪽으로 도약을 해야지 정상인데, 그죠?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시장은 이런 관련주부터 할 거 없이 전체적인 시장의 체계적 위험 속에서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 와중에 K배터리를 기술 빼간 중국의 수법. 참, 중국 흐름 부분을 보게 되면 대단하죠. 그죠? 지금 S볼트 코리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관계도 이 흐름을 보시면,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볼 이유 없잖아요. 그죠?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 반도체면 반도체 할 거 없이, 그죠? 우리나라 기술을 빼돌리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 참 돈에 팔려가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리고 한 부모로서의 자부심이나 그 인격체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중국이 그죠? 어떤 산업이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 부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선진국 기술을 빼가면서 배우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술 발표만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중국을 칭찬하고 우리의 기술은 폄하하는 이런 형태의 언론 보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중국의 대만에 총통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친미 성향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중왕이가 라이칭더 대만에 경고를 하면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의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최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가 되게 되면 그죠? 이 국방비를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재정 지출을 군사 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정 정도 자극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전에 그죠?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이 군사적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수치가 올라간 경우가 있거든요. 자, 다만 이제 어떻게 중국이 반응할 거냐. 일단 중국 왕위가 엄포를 놨지만 대만이 중국 단체 관광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죠? 대부분 나라 중국이 관광 단체 관광 허용하는 흐름, 우리나라까지도 허용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지만 대만과 중국은 서로 단체 관광을 불허했었죠. 그게 이제 대만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중국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이냐. 그죠? 여기에서 뭐 서로 이런 화해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게 뭐 결국 단초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만과 중국의 관계 불안 이런 부분은 대만 해협부터 시작을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결국 뭐 미국의 또 이 신냉전 체제 속에서의 군비 증강 그러면서 재정 지출의 확대 그런 흐름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재검토하겠다라고 1월 16일 날 이야기했는데 사실 바이든 정권에서 그죠? 반도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뭐 태양광, 조선, 뭐 철강 뭐 이런 쪽 라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왜 중국은 일정 정도 산업,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산업 부분으로 들어서게 되면 과잉 생산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고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과잉 생산을 해서 경쟁 국가의 경쟁 기업이 도태되도록 경쟁에서 밀리도록 이런 수법을 사용하면서 쓰니까 미국이 지금 전기차 관련 중국이 관행에 대해서 우려를 공감하고 이런 관세를 재상향할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보스 경제 포럼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1월 15일부터 5일 동안. 그런데 뭐 사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속빈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보스에서는 뭐 AI 낙관론과 관련된 작년에는 뭡니까? 작년이 아니고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암호화폐. 이번에는 뭐 AI와 관련된 부분이 화두였다라는 부분 속에서 AI가 그나마
시장의 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2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도 그러한 의미를 일정 정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참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뉴스를 다 보셨을 거고 1월 12일 그 후티 반군에 대한 서방 국가의 공습 거기에 어제 새벽에 또 1월 후티 반군의 세 번째 공격을 한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 그죠? 우리나라의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등에서 부품을 수급해서 유럽 공장으로 운송하는 가전업계나 또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소재, 석유화학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산업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수에즈 운하는 국내 가전업체 전체 해상 운송량의 10%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영향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 부분으로 가서 오늘 전체 대부분의 섹터가 그죠? 3차 공습 이후 더 세게 떨어진 것은 아닌지 그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이란이 이라크 내 이스라엘 첩보본부를 파괴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중동 정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15일 날 카타르 홍해 통한 LNG 운송을 중단했다. 세계 3대 석유가스 수출 국가인 카타르가 홍해를 통한 이 LNG 운송을 중단했는데 카타르의 LNG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한국이 12% 정도 되죠. 아시아 국가 인도, 중국, 일본 다 10% 내외의 부분에 이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보이는 가운데 유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사실 WTI 원유 기준 유가를 보게 되면 어제까지 종가 모습입니다. 72불 내외에서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중동 리스크를 지정학적 리스크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반대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원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운송에서 그죠? 희망봉이라는 이렇게 좀 먼 거리를 돌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은 지장이 없는 거고 수급엔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안정적이냐 아니면 그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향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거지. 이렇게 이런 쪽에 의한 안정적이라면 좋은 의미의 안정이 아닌 거죠. 그죠? 왜 경기가 안 좋아서 안정적이라면 그죠? 수요 위축에 의한 안정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세게 올라야 되는데 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뉴스 플로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16일 날 그죠? 김정은이 대한민국 제1적대국이다. 이 아저씨까지 나와가지고 중대 문제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죠?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대만과 중국의 관계 이 부분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 좀 잠시 조용하던 우리 동료 아저씨가 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적대국으로 그리고 자주나 평화통일 이런 거 말 사용하지 못하겠다. 앞으로는 가만 안 놔두겠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도 강대강으로 나아가는 흐름 부분을 갖는 상황. 그 속에서 또 불을 질러놨죠. 그죠?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미국 협상 대표로 나서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교수가 북한이 우발적 핵을 발사할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김정은 전쟁 언급하는 건 허세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담 갖게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에는 그죠? 침공 시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
두 개의 대대가 대만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북한이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한과의 이 교전 가능성 뭐 이 부분이 사실 이 내용은 그 이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 부분이 계속 확대되니까 국지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란이 뭐 오늘 부분에 보더라도 파키스탄에 또 뭐 폭격하고 뭐 이런 부분들 참 어수선한 시장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게 우리 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그죠? 뭐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 때문이기는 하지만 달러 인덱스도 다시 뭐 100 이하에서 103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기가 찹니다. 그죠? 뭐 1,300원 이하, 1,28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가 다시 1,343원 이 부분까지 급등하면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선물을 15,000계약 매도하면서 거래소는 9천억이 넘게 매도를 한 부분. 그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불안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아주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사실 뭐 고점 부분에서 놀고 있잖아요. 나스닥 지수.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 지수도 오늘 1.7%까지 급상승하다가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이니까 뭐 음봉 마감을 했어도 전체적으로 선진국 시장이라고 하는 나스닥 지수와 니케이 지수는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저께 그죠? 미국 공화당 경선이 시작을 했죠. 1월 15일부터 공화당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 공화당 대의원 수가 40여 명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50.9%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공화당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민주당 경선도 2월 3일부터 사우스캐롤리아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3월 5일이 슈퍼 화요일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의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작년에도 누누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뭐 공화당 경선에서 뭐 트럼프가 압승했다고 뭐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배터리니 이게 다 급락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 오늘 신재생에너지 섹터도 급락을 맞은 건 다소 의아한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피크 차이나 리스크 작년에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된 중국 공급망 부분에서 탈피하는 쪽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3기 집권할 때 그죠? 국가 자본주의 거기에서 외친 공동부유 뭐 공동부유 공동으로 잘 살자? 아니 공동으로 못 살자. 그죠? 이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 이후부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탈중국 공급망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발표도 못하고 있고 그죠? 그 정도로 안 좋은 부분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 그죠? 제조업 경기 회색 부분도 안 좋고 거기다가 그죠?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추이도 조금 반등하다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부분. 뭐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뭡니까? 원활하게 그죠? 원활하게 이 산업 활동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또 거기에 주택 가격, 뭐 그림자 금융 그룹 뭐 파산 뭐 관련해서 계속해서 악순환된 흐름 부분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뭐 우리 시장보다 더하죠. 그죠? 뭐 계속해서 하염없이 그죠? 그리고 중국이 발표하는 GDP 경제 수치를 서방 국가들이 그리고 투자가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 GDP 발표 추이나 이런 흐름 부분들을 보면 오죽급했으면 그죠? 어제 중국에서 뭡니까? 기관 투자가들에게 주식 매도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옛날에 우리 못 살 때도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여튼 그런 흐름이고 지금 홍콩 증시는 쭉 채널로
급락을 하면서 이거 지금 12시, 1시 때 만든 자료인데, 그죠?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4%까지 급락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홍콩 ELS에서 투자한 부분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담도 놓여져 있는 유동성의 문제죠. 자, 그런데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2.45% 정도 급락을 하면서 종가상 저점을 만들었고, 코스닥도 지금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일봉으로 보면 이평선이 다 깨졌어요. 60일 이평선도 다 깨지고, 그죠? 뭐 하나 수급의 주체를 봐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 요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사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500포인트 내외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자연스러운 조정이 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 쇼크, LG엔솔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 쇼크, 그죠? LG전자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 별로. 이렇게 굵직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 산업 부분들, IT도 마찬가지고, 그죠? 실적이 발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 거죠. 일봉은 깨졌는데, 사실은, 월봉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서 바로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월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2350 내외에서, 지지라인 부분이 놓여져 있고,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835포인트, 800포인트 내외가 지지라인으로 놓여져 있는 위치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은 규제 때문에 문제고, 그죠?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문제고, 그죠? 그리고 공통상황,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 그죠? 일본은 저출산만 문제죠. 지금은 다른 쪽 라인은 다 양호하니까 우리나라 규제, 그죠?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삼국의 CEO들의 최대 고민 부분을 설문조사했던 부분인데 자세한 건 넘어가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EU가 중국의 전기차 징벌적 관세를 부과를 조사를 하고 있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중국 관련 BID부터 시작을 해서 당국의 보조금을 받는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서면 조사를 받았고, 지금 이제 실사를 들어가는 부분 4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중국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종의 제한을 걸 거고, 거기다 테슬라 악재, 그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죠? 독일의 베를린 공장 생산 중단 2주간, 그리고 미국의 공장 직원 임금 인상 통보, 그리고 렌터카 업체 허츠가 2만 대 전기차 판다, 그리고 중국 시장 판가 인하, 그리고 테슬라가 마약이니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맞는다, 이런 불안감. 거기다 어제는 또 뭐가 나왔어요? 그죠?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쪽에, 그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분 지금 13% 보유하고 있는데 12% 더 달라, 25% 이상 가져야 된다. 이런 개떡 같은 CEO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부분을 더 갖고 가고 있죠.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그죠?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 이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체계적 위험이 시장에 급락을 시켰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전의 포인트, 그죠? 시장의 반전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서 전개할 것이냐. 그죠? 그 부분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이시는 MTN 밴드, 그죠? 거기에 김기수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급락하는 시장에서 그래도 버텨야 되는 섹터와 버티지 말아야 되는 섹터 종목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